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이 경영 악화로 잇따라 회생 신청을 하면서 돈을 못 받게 된 3차 협력업체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쓰러지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시위 현장 연결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구미아시아 문화전당의 전당장 공모가 또 무산됐습니다. 문체부가 지역 여론을 고려해 전당장 선임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지난 정권들의 범죄와 비리 의혹 등 적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차 2, 3차 협력업체들이 경영 부실과 악화로 힘들어한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2차 협력업체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못 받게 된 3차 협력업체들이 오늘 투쟁에 나섰는데요. 먼저 김인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의 정문을 가로막은 시위 차량들. 경영난 끝에 최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이 업체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된 3차 협력업체가 4억 원에 가까운 부품 대금을 달라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시위 차량 2대의 정문이 가로막히면서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하지 못한 채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부품을 조립해 3년간 납품해왔지만 개인비 수억 원만 떠안을지도 모르게 된 3차 협력업체는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몇 억을 제가 무슨 수로 상환을 해요.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건 완전히 뒤통수 친 거예요. 최소 7곳의 3차 협력업체가 이 업체에게 11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업체하고 아무 상의 없이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을 발생해보니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기업 업체인데 소기업 업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3차 협력업체들로선 파산이 코앞에 다가온 절박한 상황이지만 돈을 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기업 회생 신청 이후 결제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거래 업체들의 협조 요청이 빗발치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과 답변서만 보내온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럼 봉쇄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연결해 앞선 기사에서 소개된 3차 협력업체 대표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회사 상황은 어떻고 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3차 업체입니다. 즉 제가 납품한 조립비를 3억 9천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해서 회사는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고요. 직원들은 지금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고를 시달리고 있어서 월급을 언제 줄 수 있냐는 전화를 제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 2014년부터 기아차 협력업체로 일하셨잖아요. 당시는 상황이 좋았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까?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납품하고 있는 엄청 업체에서는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는 걸로 처음에는 3개월 예상 매출 채권을 발행하다가 6개월 예상 매출 채권으로 전환을 해버림으로써 계속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협력업체들도 역시 어렵나요? 아니면 특정 업체만의 일인가요? 다른 협력업체들도 저와 같은 형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도 변제해야 할 채무 때문에 계속 은행에 시달리고 있고 또 저처럼 파산 위기에 놓인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의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벼랑 끝에 서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지만 기아차나 광주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텅 비어버린 공장에 설비와 사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말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자금 압박은 심해지는데 은행 대출이 막히자 더 버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분들 그럼 어디? 직원들은 그거 다 그만뒀어요. 몇 명은 남았지. 지난해 광주 지역의 기아차 2, 3차 협력업체 가운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곳은 6개, 파산한 곳은 3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지만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와 광주광역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협력업체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도 2차, 3차 업체들의 어려움까지 대기업이 모두 관리할 수는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체만을 지원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소업체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단축되면서 이제 생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제 중소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기아차 광주 공장의 생산량은 지난해 49만 2천 대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이 줄고 돈줄이 막히면서 경쟁력 약한 업체들이 줄이어 쓰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개관 이후 2년 넘게 전당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는데요. 문체부가 이번에는 아예 전당장 선임을 보류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당장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실시한 5차 공모에서도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당장 선임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5차 공모에서 추천된 후보 3명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찬반 갈등이 빚어지는 등 여론이 과열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당장을 선임하면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 있고 전당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문화전당은 앞으로도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개관 이후 2년 넘게 전당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전당 활성화에도 차질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체부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옛 전남도청 보고는 약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당장 선임 문제는 국회, 지역단체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당의 송기석 의원은 문화전당장 공모가 또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특정인을 사실상 내정해놓고 여론을 살피느라 선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공모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6차 공모를 진행해 전당 운영의 부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적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치 공작 의혹 등 권력을 남용,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은 지난 정권들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검찰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정치 공작 의혹과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을 기억하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광주에서 열립니다. 전시회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의 사진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도훈이의 마음, 그리고 엄마 아빠와 10년 뒤에 꿈꾸었을 미래.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꿈을 제가 이루고자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랑 상주 고향에 가서
어떻게 지내자는 그 내용이 사실 우리 도은이의 10년 뒤의 미래 꿈이었거든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서 마음이 아픕니다. 6월 항쟁의 주역들과 시민들이 영화 1987을 단체 관람합니다. 전남대 6월 항쟁 동지회 준비회는 6월 항쟁 세대와 촛불 혁명 세대가 영화를 통해 공감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시민과 학생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영화 1987을 무료로 관람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관람에는 1987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승남 전 국회의원과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최영호 구청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18년 12번째 우승을 위한 코치진 보직을 확정했습니다. 1구는 김기태 감독을 중심으로 정열 수석 코치와 코우조, 홍세환 타격 코치, 이대진, 서재영 투수 코치, 그리고 김민호 수비 코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퓨처스팀은 박흥식 감독을 비롯해 김선진, 박재용 타격 코치 등으로 진용을 꾸려 1군을 보조하게 됩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일부 승격을 위해 브라질 공격수 지우를 영입했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지우는 지난 2015년 강원FC에서 9골을 넣는 등 강원의 중심 공격수 역할을 했으며 스피드와 날카로운 패스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지우는 곧바로 팀에 합류해 동계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광주시 하남산단 내 배터리 생산공장 연구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추산 57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실험 중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여학생에게 조건 만남을 시키고 금품을 훔치게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3살 류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5개월가량 당시 15살이었던 한 모양을 광주와 부산의 한 모텔에서 어플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에 금품을 훔치도록 시킨 혐의입니다. 광주 소방이 지난해 30분에 한 번꼴로 구조 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구조 출동을 분석한 결과 모두 17,000여 건을 출동해 3,800여 명을 구조했으며 하루 평균 47.3건씩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출동 건수가 가장 많았고 장소별로는 아파트,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출동 건수가 많았습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초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기준치 100에 못 미치는 84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실적지수는 82에서 76으로 6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실적지수가 84에서 6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